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이형 당뇨는 췌장 기능이 정상인 당뇨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된다고 생각하여 C펩타이드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형 당뇨인을 치료해보면 C펩타이드 검사와 췌장 기능의 회복의 치료의 중요성을 너무나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3명의 C펩타이드 수치가 1, 2, 3이었던 분들의 사례를 통해 왜 당뇨인이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C펩타이드 개선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췌장 기능을 나타내는 C펩타이드의 검사의 기준치는 1에서 3.5입니다. 같은 당화혈색소라고 해도 C펩타이드 수치에 따라 췌장의 상태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C펩타이드 수치만으로 나의 췌장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C펩타이드 측정치와 혈당과 당화혈소를 함께 고려하여 췌장 상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보시면서 나의 췌장 상태는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C펩타이드 수치가 3.29이면서 당화혈색소 7.5였던 환자 A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C펩타이드를 보시면 3.29이면서 공복혈당은 145,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7.5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했음에도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C펩타이드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한계치에 3.5에 접근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췌장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혈당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계속해서 늘려야 해서 어느 순간 췌장이 지쳐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분께는 혈당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췌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약 치료를 4개월 정도 받으셨고요.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5.9까지 떨어졌고 췌장 기능도 안정화하여 C펩타이드 수치가 1.1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 당화혈색소도 당뇨 졸업이 가능한 수치로 회복된 사례인데요. 이 환자분께서는 4개월간 한약 치료를 하는 동안 췌장 기능 개선을 위해 생활요법도 정말 철저히 해주셨습니다. 저녁 식사에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와 하루 7시간 이상 수면하기, 맨발 걷기 등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요법을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보통 췌장 기능이 개선하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적절한 치료와 생활요법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C펩타이드 수치가 2.85, 당화혈색소가 6.8인 환자 B입니다. 2023년 12월 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셨던 당시 당화혈색소는 10.3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7.2까지는 조절했지만 생활관리만으로는 공복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고민이었죠. 당뇨를 졸업하기에 2024년 4월 17일 한약치료를 시작하셨고요. 한약치료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C펩타이드 수치가 2.85라는 점입니다. C펩타이드가 정상 범위 내에는 있지만 수치가 1보다 2배 이상 높아 췌장이 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췌장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되면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화혈색소가 떨어진 이후부터는 췌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2개월 후에는 C펩타이드 수치가 2.46으로 회복되었고요. 6개월 이후에는 C펩타이드 수치가 1.55로 1에 가깝게 회복하였습니다. 즉, 췌장이 적게 일하고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회복하게 된 것이죠. C펩타이드 수치가 낮게 유지해야 되니 환자분께서도 생활에 더 큰 변화를 느끼셨는데요. 예전처럼 음식을 적게 먹지 않고 운동을 강박적으로 하지 않아도 공복혈당이 100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가 손수 그려주신 혈당 스파이크 도표인데요. 혈당은 7점 몇인가 7.2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10점 얼마였잖아요. 그렇죠. 12월 말.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던 게
세상에 이렇게 안정적이 됐어요. 한약 치료를 한 이후로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없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분 사례는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췌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C펩타이드 수치까지도 안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도 줄여갈 수 있는 점을 알려주신 소중한 사례입니다. 셋째, C펩타이드 수치가 1.19면서 당화혈색소가 14%였던 환자 C입니다. 2월에 당화혈색소가 타 의료기관에서 14, C펩타이드 수치는 1.19입니다. 이는 턱없이 인슐린 분비량도 부족하고 인슐린 저항성까지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약 치료한 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5.7까지 회복하셨던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 가장 빠른 치료 효과가 나타난 환자입니다. 이때 처방했던 한약의 치료의 방향은 녹용을 첨가한 간과 췌장을 회복하는 한약이었는데요. 그 후에도 췌장과 간을 더 보강하고 싶으시다며 3개월 정도는 더 치료를 이어나가셨고 나머지는 매달 간과 췌장의 상태를 검사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8월에는 C펩타이드 수치가 0.72로 약간 떨어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환자분이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탄수화물 섭취를 일부러 줄이면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량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식단도 C펩타이드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5대 3대 2로 회복하니 다시 C펩타이드 수치가 정상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췌장 기능을 회복한다면 생활관리만 잘 하시더라도 C펩타이드는 1.1, 당화혈색소는 5.3으로 완벽하게 당뇨 졸업을 하심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사례입니다. 이번 영상 3줄 요약입니다. 첫째,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C펩타이드 수치도 확인하여 췌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약 치료와 더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5대 3대 2로 맞추는 식단과 수면 7시간 이상은 췌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당화혈색소와 더불어 췌장 기능까지 개선하는 치료는 당뇨 졸업을 위해 꼭 고려해본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